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제임스조입니다. 저는 현재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구매 대행 컨설팅을 받고 왔는데 한 달 동안 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공유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구매 대행의 장점과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우선 진행 사항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프로그램은 더 망고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토탈 10,000개의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공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1,800개 정도 상품을 업로드한 상태이고요. 저랑 같이 교육받은 동기 기수분들은 2만 개씩 더 올렸는데 저는 상품을 늦게 올렸어요. 상품 올린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키워드 분석이나 카테고리 같은 걸 좀 찾다 보니까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8월 12일 날 다 전송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큰 금액은 아닌데 몇 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상품을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올리면 성과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컨설팅을 네티아빠님에게 받았고요. 네티아빠님이 직접 컨설팅을 해주진 않고 이쪽에서 같이 상주해주시는 멘토님들이 거의 한 10분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저희랑 같이 계속 상주하시면서 궁금한 걸 즉각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숙지하는데 그리고 각종 노하우들을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아직 상품을 제대로 올리지 않은 상태라서 성과에 대해서는 논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간 안에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게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매 대행의 장점과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소싱이 쉽다. 그래도 초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실 거예요. 구매 대행의 경우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손쉽게 업로드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초보들도 정말 쉽게 따라할 수가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마진입니다. 자, 국내에서 좋은 상품들을 좋은 단가로 소싱할 수도 있지만 초보들이 제조사나 총판에게 물건을 재고 없이 가져오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도매 사이트 같은 곳에서 물건을 찾아보지만 마진 룸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해봐서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중국 구매 대행의 경우 알리나 뭐 타오바오 같은 데 들어가면 제품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구매 대행으로 판매가 잘 나오는 상품이 있으면 사입을 해서 마진을 더 높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상표권을 만들어서 국내 로켓 배송이나 뭐 제트 배송 각종 딜에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유탁 판매도 물론 동일하지만 구매 대행은 그거보다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최근에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시고 그만두신 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변수, 국가 간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은 프로그램을 거의 필수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수동으로 일일이 올릴 수도 있는데 사실 구매 대행이라는 건 대량으로 상품들을 많이 뿌려서 괜찮은 상품들을 빨리 골라내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초반에 어떤 물건이 팔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는 대량으로 판매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수동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데 월 고정 비용이 나간다.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이게 될까 말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 비용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세 번째는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갈 수 없는 지적 재산권.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량으로 상품을 가져오다 보면 지적 재산권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프로그램에서 걸러낼 수도 있는데 몇만 개 이상 되는 상품들을 전부 다 대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업로드 전에 꼼꼼히 체크를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반품입니다. 국내 경우에는 반품이 들어왔을 때 취소 요청을 한다든지 다시 구입처에다가 반품을 하면 원활하게 처리가 되는데 해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반품이 거의 불가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이즈가 크거나 수요가 많지 않은 상품이면 재고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꼭 없는 건 아니겠죠. 중고로 요령껏 팔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해외 구매 대행은 이렇게 팔 수가 없도록 되어 있죠. 정리하자면 소싱이 국내 위탁보다 조금 수월하고 추후의 확장성 면에서 초보들 관점에서 보면 국내 위탁보다는 오히려 수월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진이 좋다. 하지만 반품 그 외에 리스크도 물론 존재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위탁이든 해외 구매 대행이든 판매 원리는 똑같다. 제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방향은 위탁 판매를 유지하면서 구매 대행을 통해서 국내에 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을 찾는 데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위탁 판매로 어느 정도 자동화로 꾸준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면서 1차 목표로 월 순수익 3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100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중간중간 제가 진행하는 사항들을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